안녕, C++ 알려주는 불부리 형이야. 오늘은 컴파일러 중 마지막 단계인 백엔드에 대해 설명해줄게. 백엔드는 미들엔드가 정리한 코드를 실제 CPU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로 바꾸는 마지막 단계야. 여기서는 CPU 레지스터 배치, 메모리 구조, 명령어 선택 등 하드웨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결정들이 이루어지지. 즉, 지금까지의 모든 최적화 결과를 실제 실행 가능한 기계어로 변환하는 마무리 공정이라고 보면 돼. 백엔드는 미들엔드에서 만들어진 SSA 기반 코드를 받아 RTL 형태로 바꾸고 그걸 다시 CPU 명령어에 맞춰 어셈블리로 변환해. 이후 어셈블리를 오브젝트 파일로 컴파일하게 되지. 덧셈처럼 간단한 함수조차도 CPU 레지스터 규칙을 적용받아 위처럼 변환돼. 백엔드는 크게 4단계로 나뉘어. 첫 번째는 어떤 명령어를 사용할지 결정하는 명령어 선택이고, 두 번째는 변수들을 CPU 레지스터에 배치하는 레지스터 할당이야. 세 번째는 CPU가 놀지 않도록 명령어 순서를 최적화하는 스케줄링 단계고, 마지막은 실제 기계어 생성이 이루어지지. 이 4단계를 거치면서 코드가 최종 실행 파일에 가까워지게 돼. 명령어 선택 단계에서는 IR 연산을 CPU의 실제 명령어로 바꾸게 돼. 예를 들어 곱하기 5 같은 연산은 뭘 명령어보다 더 빠른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서 리아 명령어로 치환되기도 해. 즉, 백엔드는 CPU의 특성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명령어 조합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과정이야. 레지스터 할당은 백엔드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 중 하나야. CPU는 쓸 수 있는 레지스터 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값을 어떤 레지스터에 넣을지 계산해야 해. 만약 레지스터가 부족하면 스택으로 내보내는 스필이 발생하는데, 이건 성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래서 컴파일러는 그래프 컬러링 같은 고급 알고리즘을 사용해 충돌 없이 효율적으로 배치하려고 하지. 명령어 스케줄링은 CPU 파이프라인이 쉬지 않도록 명령어 순서를 재배치하는 단계야. 예를 들어 곱셈 명령어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그 사이의 결과와 관련 없는 다른 연산을 실행하면 전체 실행 시간이 짧아지게 되지. 이런 최적화를 통해 CPU 성능을 더 잘 끌어낼 수 있어. P4 최적화는 백엔드의 마지막 정리 단계야. 작은 코드 창문을 들여다보면서 불필요하거나 더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패턴을 자동으로 수정해. 이 단계에서 전체 바이너리가 조금 더 가볍고 깔끔한 형태로 정리돼. 백엔드가 명령어 선택과 최적화를 마치면 최종적으로 오브젝트 파일이 생성돼. 이 오브젝트 파일에는 기계어 코드뿐만 아니라 심볼 테이블과 재배치 정보까지 포함돼. 하지만 오브젝트 파일 하나만으로는 실행할 수 없고, 링커를 통해 다른 파일들과 결합해야 완전한 실행 파일이 만들어져. 링커는 여러 오브젝트 파일을 조립해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드는 단계야. 코드 안에서 호출된 함수나 전역 변수는 다른 파일에 있을 수 있는데, 링커가 이 심폴드를 연결해줘. 필요하다면 라이브러리에서 필요한 부분만 가져오고 실제 메모리 주소를 다시 계산해서 실행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말 그대로 조각난 코드들을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램으로 조립하는 과정이지. 링킹 방식은 크게 정적 링크와 동적 링크가 있어. 정적 링크는 라이브러리 코드가 실행 파일에 통째로 포함되는 방식이라 배포가 편하지만 파일 크기가 커. 반면 동적 링크는 실행 중에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기 때문에 파일 크기가 작고 여러 프로그램이 같은 라이브러리를 공유할 수 있어. 운영체제의 기본 라이브러리들이 대부분 동적 링크를 사용하는 이유야. 정리하면 백엔드는 미들엔드의 결과물을 타깃 CPU 명령어로 변환하고 최적화하는 단계이며,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진 뒤에는 링커가 여러 오브젝트 파일과 라이브러리를 결합해 실행 파일을 완성해. 명령어 선택부터 링킹까지 이 과정들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작성한 C++ 코드가 실제 실행 파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작성한 C++ 코드가 어떻게 컴파일되는지 설명했어. 컴파일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했으니 조금 더 컴파일러가 내 코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현해보자.